목차는 전반적인 개요와 사전 준비 사항, 그다음에 저희 심사평가 대학 특화 훈련에 대한 심사평가 개요와 세부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월 12일 날 저희가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분들과 의견 수렴을 잠깐 진행을 했었고 17일과 19일에는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1일 날 계획 공고가 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항들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진에 대한 배경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교육부의 이제 대학 인증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라는 거고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의 교육노동부 안에서는 훈련기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등가성을 좀 보장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등가성을 보장하겠다, 결과를 준용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다만 현재 이제 대학 특화 훈련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들은 교육부에서 대학 인증을 받으신 인증대학일 경우에만 해당 트랙으로 진입 가능하십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것 자체를 개념적으로는 아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적인 개념인데 제가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법적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직업능력개발법 아래에서 저희가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대상들을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내일배움 카드 운영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 내일배움 카드 운영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학 특화훈련도 역시나 대학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확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는데 원래 개념은 다 있었는데 이제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이번에 동료 차원에서 별도의 심사 트랙을 신속하게 신설하였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배경 및 목적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전 국민의 경제적 지위나 고용 안정에 대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대학 특화 훈련은 일반 계좌제 훈련에 실업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설계 과정 개발하실 수 있으십니다. 직업을 획득하거나 직무노행 수행 향상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습득 등을 위한 활동으로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비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훈련생이 출석했을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는 트랙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사업 추진 체계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공고는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이 함께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 신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중에서도 인증대학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시고 심사 결과 및 공고는 저희 심평원에서 진행을 하고 훈련 과정 인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운영을 하시는 집행 단계, 운영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관할 센터 또는 지방고용관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운영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가 심사평가 체계를 논할 때는 각각의 기관과 역할, 기능이 한 4개 정도로 추격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장표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에 대한 실시는 이제 그 인증대학, 선정대학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훈련비 지급, 집행 요 단계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관서에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요 체계는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진입하기 위해서 신규 기관일 경우에는 4개 기관의 작동 체계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첫 번째는 전국고용센터,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센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 심사평가와 관련해서는 전산과 이 해당 항목이 좀 연계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저희입니다. 심사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고요. 네 번째는 능력개발교육원입니다. 능력개발교육원에서는 말 그대로 능력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교육까지 한다라는 의미로 NCS 확인 강사, 그 다음에 훈련 교강사를 승인 등록 처리를 해주시고 나아가서 보수교육까지도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고용센터에서는 수많은 업무와 기능들이 역할이 있지만 저희 심사평가와 관련해서는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발급을 해주시고 최종 승인을 해주시는 역할과 권한의 주체이십니다. 또 하나 훈련생일 경우에는 국민내일분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이 이제 고용센터를 찾아가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체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추진체계 말씀드릴 때 훈련비를 지급받고 집행과 지도 감독은 또 역시나 고용센터입니다. 만약에 훈련 운영을 모두 다 완료시킨 다음에 훈련비를 지급받으실 때는 역시나 관할 고용센터의 권한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원활한 작동 체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 HRDnet 많이 들어보셨겠죠? 직업훈련 포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과 HRDnet 행정지원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라색 체크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심사평가 시스템이고 파란색 날개처럼 표현된 것은 행정지원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규 훈련 기관에 전화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HRDnet 웹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회원가입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회원가입, 훈련기관의 회원가입 둘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훈련 교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웹페이지에 개인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입을 하신 후에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웹페이지 역시나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오해하지 않으시기에는 한국고용정보원 역시나 고용과 관련돼서 어마무시한 일들과 역할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에 국한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산 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심평원인데요. 심사평가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추진하고 심사 기준, 평가 절차, 그다음에 기준 개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능력개발교육원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NCS 확인 강사에 대한 승인 등록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주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표지 앞에 나와 있는 연관교육 일정도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와 직업훈련은 처음이지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신규 기관용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입하시길 때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교육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만약에 처음 진입하는 기관이라고 대학이라고 하시면은 이 컨텐츠를 먼저 살펴보시고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한눈에 알아보는 가이드북 요거도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장 내외이기 때문에 호로록 보시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체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쪽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NCS 확인 강사 페이지도 역시나 참고하실 수 있게 첨부를 했고 과정심사단에서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번 연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해당 배너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심평원 홈페이지 안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 번씩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와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에 크게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회원 가입을 하셨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발급받으셨는지 세 번째는 실시할 수 있는 가능 직종이 있으신지 네 번째는 NCS 확인 강사 이꼴 훈련 교강사 다섯 번째는 시설 장비 교재를 등록하셨는지입니다. 자, 오해하지 않으시고요. 요 5가지는 사전 준비 사항이십니다. 심사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 준비해야 할 사전 준비 사항으로 체크해 주시고 이 모든 5가지 사항이 준비되셨으면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저희가 안내드린 경로로 과정 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 관리번호는 저희가 hrd.go.kr, HRDnet 웹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학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의 정관, 학칙, 교육과정,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있으시다 그러면 고유번호증과 함께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심평원에서 검토하여 가지고 최종 승인은 고용센터에서 발급해 주실 겁니다.
실시간화 직종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NCS 말씀을 드리면 NCS는 1번부터 24개, 24번까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훈련 기준을 언급하기보다는 실시할 수 있는 가능 직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NCS 분류표 안에서 하나 정도는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장표를 마련했었습니다. 세분류 기준으로 만약에 물류, 무역관리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장표 안에서 숫자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분류를 찍으셨으면 실시 가능 직종 이꼴은 직업 훈련 분야 아니면 직종 분야 또는 직업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내가 훈련 과정을 개설 운영, 그다음에 배출할 수 있는 취업처의 역량, 연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가능 직종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신데 저희가 보라색 배너에 보라색 아이콘의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훈련 기간의 전문 분야 자체가 이제 실시 가능 직종인데 대학에서는 융복함 과정도 가능하시고 자율 편성, 창의적인 편성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직종 분야를 선택하셔서 소분류는 그 직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고 찍고 편성은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실시간은 직종 승인, 미승인 관련해서도 저희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훈련기간 관리번호와 실시간은 직종 두 가지 모두는 심평원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대학의 학과에 해당하는 직종의 정확한 명칭이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아니면 커리큘럼이 있는지, 해당 전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되시고 역시나 최종 승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NCS 확인 강사입니다. NCS 확인 강사로 등록을 하신다라는 의미는 전문가인 내가 그 특정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직종, 과정, 그 분야에 해당해서 전문 지식과 기술, 태도, 경력, 자격증을 갖춘 훈련 전문가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 같은 경우는 오른쪽 사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이 이제 훈련 교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HRD 웹페이지에서 개인으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과 장비 교재입니다. 특정 직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공통 업무에다가 해당 내용들을 모두 다 사전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전 준비 사항에서 마지막 사항이십니다. 아직 심사평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의 마지막으로는 시설 장비 교재에 사전 준비하십니다. 저희가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때 후속적으로 저희 발표자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재 같은 경우도 표지와 아니면 세부 내용 목차 정도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학 특화훈련의 심사평가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전 준비 1번부터 5번까지 준비가 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HRD의 심사평가 시스템에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준비는 해놨는데 2023년도 20회차라고 합니다. 회차라는 개념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저희가 심평원이잖아요. 연간의 심사평가와 관련돼서 접수하고 마감하고 접수하고 마감하고 자체가 굉장히 수십 건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한 개 회차로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접수하는 심사평가일 때마다 해당 회차를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특화 훈련은 20회차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2023년도로 체크를 하시고 20회차로 들어오시면은 대학 특화라는 것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평가, 두 번째는 과정심사, 세 번째는 역량평가인데 역량평가에서의 특이사항은 현장평가가 아니라 서면평가,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의 인터뷰 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역량평가의 인터뷰 심사, 서면평가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모든 내용은 HRD의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모든 결과는 알려드렸기 때문에 HRD는 심사평가 시스템 전산 시스템에서 적합, 부적합에 대한 최종 결과가 안내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장표 페이지로는 24 슬라이드 번호입니다. 추진 단계로 보면은 해당 대학 특화훈련 심사에서는 실업자와 재직자의 일반 계좌제 훈련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훈련 방법으로는 집체 훈련만 되는 거고 원격과 혼합 훈련은 제한이 됩니다. 실업자, 재직자 요건들은 최소 요건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융복합 과정이라던가 자율 편성들은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제한 분야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분야이고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학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 분야이신 거고 더불어서 내일배움 카드 운영 규정 19종 5항에 의거해서 신청 제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분야 심사를 진행을 할 때 혹시나 해당 내용들이 신청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개수는 이제 재직자 과정 10개, 실업자 과정 5개, 합쳐서 총 10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실업자는 5개, 재직자는 5개까지 총 1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의 숫자는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희 심사평가의 대학 특화의 일정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5월 2일까지가 2023년도 심사평가여가지고요. 이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일정을 종료한 다음에 3일부터 대학 특화는 받는다라는 거를 일정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장표는 비교 장표인데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한눈에 보셔야 되시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말씀해 드리면 24년도 운영이냐 23년도 당장의 운영이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학 특화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구분값에 한 5째 줄에 운영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운영시작일이 2023년도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우리가 대학 특화훈련인 거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24년도 1월 1일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어쨌거나 현재 시점으로는 두 개 모두 다 인증대학에서는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기본평가입니다. 준법성만 저희는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저희가 이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 내용들은 아마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동일할 겁니다. 인증평가, 약간의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인증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학 특화훈련은 인증 등급 자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그 트랙으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1년 또는 3년 또는 우수훈련 기간, 공모에 따라선 베스트 직업 훈련 기간까지 선정할 수 있는데 그런 인증 등급 자체를 부여하지 않고 대학 특화훈련은 과정 심사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차이점으로는 두 번째는 현장평가입니다. 현장평가는 대학 특화훈련에서는 가지 않고 서면평가와 일부 인터뷰 심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서면평가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현장평가 때 제출하시는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서면평가를 한다는 의미인 거고 서면평가를 통해서 대학 관계자분들, 훈련 교강사 아니면 기관장님 또는 행정직원, 상담 인력들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의 인터뷰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증평가와 과정심사의 성과평가, 성과심사는 여기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그 차이점이십니다. 파란색의 과정심사 쪽에 보시면은 훈련과정 편성 같은 경우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동일합니다. 자율 편성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가능하시고 뭐 융복합을 편성을 하실 거라면은 역시나 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 NC에서 확인 강사는 역시나 이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동일한 사항이라고 봐주시고요. 과정 심사는 역시나 자율 편성이다 보니 어떻게 어느 정도 자율 편성할지 여부는 저희가 심사단에서는 세밀하게 볼 예정입니다. 훈련 방식은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체 훈련만 받을 예정이고 원격 훈련이나 혼합 훈련은 제한됩니다.
신청 제한 분야도 앞서 설명한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으로는 23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대학 특화 훈련이고 24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심사평가 트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어쨌거나 대학에서 인증 대학일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이신데 인증 등급 자체는 대학 특화 훈련에서는 부여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점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는 따라서 이제 24년도 운영을 위해서 접수 일정은 알고 계시겠지만 5월 2일까지가 마감이시고 대학 특화 훈련은 약간의 핑크색으로 표현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접수 일자입니다. 접수 내용들은 모두 다 동일한 거고요. 접수가 완료된 과정에 대해서 17일과 18일 날 양일 동안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오픈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두 가지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28번 슬라이드 장표이시고요. 과정심사는 저희가 전산으로 받는 거고 자체 평가 보고서는 cst.koreatech.ac.kr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이 5월 16일 화요일 18시까지 이메일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과정심사를 반드시 눌러서 작성 중인 상태가 아니라 신청 완료 상태로 누르시고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 저희가 접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실 때는 해당 경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경로를 순차적으로 따라오신다 그러면 과정 설계나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자체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심사 세부 내용에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 번호 30번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요거는 현장 평가를 가지 않고 서면 평가만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장표를 담았습니다. 자체 평가 보고서를 동일한 내용이라도 만약에 둘 다 신청하실 경우에 같이 제출을 하신다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학 관계자라고는 했지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하시는 관계자이셔야 되시고 훈련 교강사, 행정 직원, 상담 직원, 취업과 관련되는 직원 등 관련해서 인터뷰 심사가 약 2인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거는 운영 방식을 인터뷰 심사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시간을 알림을 드리고 그 장소에 모여서 평가위원과 함께 대면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는 거나 요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후에 말씀드리고요. 약 7일 전에 기관 담당자와 과정 전체 담당자님께 이제 알림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어쨌거나 6월 30일 날 발표를 하기 위해서의 인터뷰가 가능한 날짜로는 5월 29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2주 안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준비하시는 기관이시라면은 이때 일정에는 하루 정도는 인터뷰가 할 수 있겠구나. 대면이거나 줌이거나 어떤 운영 방식이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는 일정 체크 대학 내에서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전화문이나 이런 거 받을 때 현재 그 설명회 참석 또 고민이시라고 하고 못 가는데 영상은 언제 올라오며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현재 대학에서도 좀 많은 바쁜 시기다, 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못 가지만은 영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영상을 편집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월 2일자에 지금 발표 자료와 함께 저희가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말 그대로 조건을 달고 해당 사항을 저희들 용어로는 치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치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합 과정으로 과정 인정을 받아서 고용센터 통해서 이제 실제 집행단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신데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훈련 내용에 오기가 없다면 나머지는 조건부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이 정도 문의 첨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다음 단계에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발표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특화 파트 김구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기본평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 과정심사 그리고 역량평가 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평가는 대표적으로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이 있었으나 재정 건전성은 대학 인증평가를 준용하여 실시하지 않습니다. 실시는 준법성만 실시할 거고요. 준법성이라 함은 기관의 청렴 수준을 보겠다는 겁니다. 임금 관련해서 위반 내역이 있느냐, 제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느냐, 혹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느냐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감점이 될 거고요. 감점이 20점 이상 된 경우 신청하신 모든 훈련 과정은 부적합 판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예전에는 1년간에 해당되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이젠 2년간의 내용을 볼 겁니다. 단 그 전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감점받았다면 다시 감점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3년간 같은 항목에서 5점 이상의 감점이 계속되는 경우는 이 기관은 계속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위탁을 맡기기 어려운 기관이구나 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으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굉장히 낮은 급여를 지불했다, 이런 경우가 시정 지시나 혹은 검찰 송치가 됐을 경우 1인당 5점 감점할 겁니다. 해당되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경우에 검찰 송치를 기준으로 똑같이 1인당 5점씩 추가 감점할 예정입니다. 제재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부정수급이나 허위 과정인지 위탁 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제재 처분일 또는 지도 점검 불응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다. 처분 수준에 따라 건당 1점부터 20점 감점인데요. 이 내용은 뒤에 표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배움 카드 실업자 일반 근로자 개인 훈련을 심사를 합니다. 이 준법성에 대한 거는 그 외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한 처분도 포함시켜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에 포함되는 2년 전과정 위탁, 전과정 위탁이라 하면 말 그대로 그 훈련 기간에 전과정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신 모든 훈련 과정을 부적합 판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무리가 있는데요. 저희 심의위에서 판단하건대 이 대학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볼 때 무리가 있다, 훈련에 대한 위탁을 드리기에 문제가 있는 대학이다 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부적합 판정됩니다. 대학에 있어서는 잘 없는 경우인데요. 실제적인 대학에 들어왔는데 문제가 되는 대학 혹은 문제가 되는 기관에 동일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경우에도 모든 과정 부적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3년간 동일 항목 5점 이상의 감점이 된 경우 모든 훈련 과정 부적합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준법사평가 항목 기준인데요. 위에서 보면 시정 명령, 계약 해지 이런 어떤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 용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해당되는 처분 수위에 따른 어떤 명칭이고요. 그 명칭에 따라서 점수가 각각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점수가 모여 20점이 됐을 때는 해당 대학은 진입이 어려우십니다. 모든 훈련 과정이 부적합 판정되실 겁니다. 그럼 이 기본적인 과정 트랙을 거쳐서 이제 과정 심사로 들어온 기관들에 대한 해당되는 세부 항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기본 요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종 분류 검토입니다. 앞단에서 저희 파트너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NCS라는 게 있고요. NCS는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 중, 소, 세,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중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분류나 소분류로 저희 쪽에 들어오실 건데요. 들어온다 하면 과정을 만드실 건데요. 그 과정이 목표랑 직종과 해당되는 내용이 적정한다, 하지 않다를 저희가 판단해서 적정하지 않다면 적정한 직종으로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종 분류 적정성 검토입니다. 저희는 주직종은 무엇으로 보느냐? 시간으로 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포함된 NCS 직종이 이 훈련 기간의 직종이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럼 이제 평성 요건 심사를 볼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주된 심사의 내용입니다. 훈련 기간의 신청 자격, 그리고 과정 편성의 기본 요건, 그리고 NCS 적용 필수 기준 검토입니다. 먼저 훈련 기간 신청 자격을 볼 건데요. 앞단에서 설명했는데요. 실시 가능 직종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이 들어올 거니 전광과 학칙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대학은 학칙에 이러이러한 훈련 교육을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학부를 설치해서 어떤 교육을 제공한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는 직종이 NCS 직종과 매칭되어 실시 가능을 승인할 거고요. 승인은 저희 직업연수평가원 훈련 기간평가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직종이 없으면 훈련 과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학칙에 없는 내용으로 훈련 과정 편성이 불가하실 겁니다. 행정처분 내역 반영인데요. 앞단에 설명된 준법성과 이어집니다. 문제가 일으켰던 훈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동일하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은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해당되는 부분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 편성 기본 요건인데요. 뒷단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훈련 시간이라든가 기간, 그리고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건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에서 즉시적으로 해당되는 기준을 보면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NCS 적용 필수 기준 검토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각각의 NCS 훈련 기준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 특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입니다. 그 시간으로 훈련 과정을 편성하실 거고요. 그 편성한 훈련 시간의 양에 따라서 주로 하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수준이 높은 건 이거구나를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오른쪽에 하단에 100시간 NCS 전공이 있을 겁니다. 왼쪽에 상위 훈련 수준의 2수준부터 5수준의 시간들을 보시면 20, 31, 29, 20 있죠. 가장 많은 시간이 31시간 3수준입니다. 이 훈련은 3수준의 훈련일 것이다. 다만 상위 수준, 4수준이 29시간, 5수준이 20시간입니다. 100시간에서 50% 미만으로는 상위 수준을 편성할 수 있다를 보여드린 예시입니다. 실업자 일반, 즉 구직자를 위한 훈련은 능력 단위라는 해당되는 영역으로 훈련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그 이하 재직자들은 더 세분류 능력 기준인 능력 단위 요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은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 특화에 혹은 기간평가에서도 우수기관과 대학에 주는 자율 편성 요건 관련된 내용을 드릴 건데요. NCS 자율 편성 가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 과정명이라든가 직종, 시간, 훈련 목표를 다 NCS에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 편성은 NCS로 보긴 하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NCS 외쪽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드립니다. 가장 큰 게 훈련 시간을 보시면 최소 1시간 이상 총 훈련 시간의 40% 미만으로 NCS 전공 교과를 편성하고 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즉 NCS의 최소 부분을 확인을 하되 해당되는 훈련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이 NCS를 활용했구나 라고 지정해 주시고 BNCS 등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NCS에는 명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행준고에 어떤 것을 하는 목표를 한다, 학습을 한다가 있습니다. 자율 편성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단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 기간이 어떤 목표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자율 편성 요건을 대해서 편성하여 훈련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기본 요건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신청 제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단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신청 제한 분야,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직업훈련의 실효성, 기타 제한 요건 등을 확인해서 이게 위탁을 맡기기에 조금 낮은 훈련이다, 위탁을 맡기기 부족한 훈련이다라고 판단하는 심사고요. 교양, 시사, 상식, 자기개발 선정 제외될 거고요. 재직자 직업력 개발과 직무 관련성이 낮습니다. 선정에서 제외되실 겁니다. NCS 훈련 기준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한다. 예, 제외되실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뒷단에 설명을 할 건데요. 공통 법정 훈련 예시입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근로자 장기 안전 보건 교육,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은 공통 법정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은 신청 제한 분야로서 제한됩니다. 법정 직무 훈련, 물론 법정 직무 훈련 들어온 게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법정 직무 훈련은 저희가 부적합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예시가 이렇게 예시 과정이 있는데요. 이 뒷단부터도 예시 과정을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교재를 저희가 드렸고 해당 교재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으니까 과정 편성 시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예시 과정 봐주셔서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제한 분야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교양의 습득이 주로 된다, 취미활동이다, 오락 스포츠다,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교육이다. 이게 중요하시겠죠, 대학에서는요. 의료법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변호사, 변리사 같은 공인중개사 같은 공공자격과 관련된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중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다.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되실 거고요. 그 밖에 지원 필요성이 적다. 이건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심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할 겁니다. 너무 공급이 과다하다던가 외국어 습득이 목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 제한 분야로 부적합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제가 대분류, 저희가 NCS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분류별로 해당되는 그 선정 제외 과정을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이거 다 자료를 있으시니 과정 평론 시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동일한 게 또 이렇게 해당되는 예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 이거 만들고 싶은데 이게 맞을까? 네, 이거 열어봐서 해당되는 과정 확인해 주시면 빠르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특화 훈련은 직종 훈련비를 지원 단가로 제시할 겁니다. 즉 고급 특화, 저희가 말하는 추가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을 거고요. 정부 승인 훈련비로만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훈련생들에게 추가 훈련비는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새로운 기관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훈련 과정을 적합받았습니다. 이 추가 훈련비를 설정을 하실 거고요. 그 설정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할 때 우리 이 정도 있어야 하니까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 금액으로는 학생들이 안 들어오네, 어떡하지? 더 낮출까? 못 낮추십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한 번에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과정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실제적으로 과정을 개발하실 때 필요하신 세부 내용입니다. 대상은 앞단에서 사전심사, 즉 기본요건 심사가 적합받은 훈련 과정은 이렇게 항목별로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거고요. 미흡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미흡 항목에 따른 훈련 과정은 부적합 판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설명드리자면요. 교강사, 방법, 내용, 장비, 시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에 미흡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미흡이라는 마크가 없을 겁니다. 노란색 마크가 없죠. 즉 다른 부분은 저희가 조건부라고 해서 대학에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조건부 심사를 통해서. 하지만 미흡이 판정됐다, 그건 고치시지 못하고 바로 부적합 판정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용인 부분은
주의하셔서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내용의 적정성입니다. 훈련 과정명과 목표가 다르다, 수준이 해당되는 목표와 지향점이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미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훈련 목표를 고려할 때 시간이 너무 많다, 비슷한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미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입니다. 목표로 달성한 내용, 훈련 과정명에 관련된 내용과 다른 교재가 있다, 혹은 교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 교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의 모든 사람이 아는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목차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조건부 다시 고쳐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내용을 지켜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뒷단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한 저희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실무자 양성을 훈련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목표 내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초급 훈련의 훈련인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 겁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이 너무 기초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훈련 목표나 명예는 실기도 이론도 갖추어질 사람을 훈련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용이 실기만 있거나 이론만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조건부 혹은 미흡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 내용에 대한 다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직무 훈련, 뒷단에 작성 예시를 보일 때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할 내용이지만 법정 직무 훈련이라면 법정 직무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현장 실습,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유의해 설명드리는데요. 현장 실습 무조건 우리 실습 나가야 돼 한다고 해서 현장 실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습이 필요하다, 훈련 기관 내 실습장에서 할 수 없는 현장 실습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인 경우에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편성에 있어서는 능력 단위 편성, 저희가 자율 운영 편성을 같이 포괄해서 인정해 드릴 거고요. 재직자 훈련은 능력 단위 요소, 아까 말씀드린 능력 단위보다 하위 단계에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겁니다. 이제 목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떤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상으로 과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을 이 정도까지 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한을 겁니다. 해당되는 그 자료는 저희가 안내드린 5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 관련된 표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해당되는 자료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 시간에 대한 어떤 소양교과가 재량교과 설명드리겠는데요. 소양교과는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어떤 기본 소양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효과고요. 뭐 간단한 엑셀이나 한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절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NCS의 기초 소양 교육 10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 훈련 시간의 10%를 초과해서 편성이 가능하고요. 60% 이상 선택한 경우에는 이것도 NCS 적용 교과다라고 저희가 시간에도 인정해 드립니다. 이 재량 교과가 좀 논란이 나중에 될 수 있는데요. 전체 훈련 시간의 10%까지 그리고 단 20시간 범위 내, 20시간 내입니다. 입학식을 했다, 수료식을 했다, 이런 것은 어떤 큰 기관에서는 종종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도 20시간 범위 이내에서만 편성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입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훈련 기간에 실기가 70%, 이론이 30%인 과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기 교재가 없습니다. 이론 교재만 있어요. 그러면 실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기에도 해당되는 예시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교재 필요합니다 라고 대학에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안전보건교육에 설명드릴 건데요. 해당되는 자료, 저희가 드렸던 59페이지에 있는 자료집에도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수로 편성을 해야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으로 해야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해당 직종은 표가 명기되어 있고요. 그 표에 대한 직종을 편성할 시에는
이 안전보급,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직업넷개발 훈련의 안전보건 교육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NCS 능력단위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과정별 최대 8시간 내외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안내를 드리자면 이 안전보건에 필요한 훈련 교강사는 직종을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앞서는 말씀드린 NCS 자율 적용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은 해당되는 자율 적용 과정 가능하고요. 최소 1시간 이상 총 훈련 시간의 40% 미만으로도 훈련 기준 NCS를 적용하여 실업자 혹은 재직자 훈련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가빠르게 왔는데요. 이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이런 훈련 목표를 가지고 있다였다면 방법은 그 목표를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그 목표를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입니다. 훈련 내용을 수정한 적정한 수업 방법을 채택했는가? 그리고 평가 방법이 적정한가? 실기를 관련된 훈련을 했는데 강의법 하겠다. 실기인데 어떻게 이론으로만 가르치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조건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해당되는 교육은 실기입니다. 이론형 강의법, 이론형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대학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적정한 것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제빵 자격증 취득 관련된 교육을 강의법만으로 훈련한다. 반죽을 만들고 어떻게 썰고 어떻게 굽고 하는 내용을 이론으로만 가르치겠다. 네, 그러면 방법 잘못됐죠. 이런 내용들이 실기면 분명히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직종에 대한 실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오지선단으로 평가하겠다. 문제 되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에도 설명드렸지만 쌍방역 훈련 교습 방법은 불가합니다. 즉 원격 훈련 관련된 내용은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교강사입니다. 앞단에서 저희가 NCS 확인 강사라는 게 있었고 그게 훈련 교강사 갖고 있는 최소 역량으로 등록하는 개념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등록한 강사를 보고 교과목과 목표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교과에 맞는 강사가 적정한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강사는 고용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된 보수교육을 실시했는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겁니다. 간단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미용 기능장이 있습니다. 미용을 가르치는 자격증 중에 가장 상위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 자격증을 강의하는 강의에 기능사, 미용사 기능사에서 가장 하위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겠다라고 저희한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낮은 수준의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을 교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NCS 확인 강사를 하실 때 적정한 이력, 경력을 넣어주셔서 이 사람은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 쪽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훈련 교강사의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강사를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건 국민평생직업넷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있고요. 그중 하나만 충족하셔도 훈련 교강사로서 등록은 됩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한 자, 현장에서 그 직무 분야로 1년 이상 현장 직무가 있는 자, 국가 전문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해당되는 직무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충족한 분들만 NCS 확인 강사로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훈련을 위탁받아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에서 말씀드린 보수교육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2시간이고 온라인입니다. 집에서 2시간만 할애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시면 이번 심사에서는 통과되십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15일 및 140시간 초과 시간을 한 교강사, 즉 대학에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훈련 교강사할 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40시간을 초과했다. 그 강사가 15일 이상 강의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교육이라는 교육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만 전산에 있는 시간표에 그 사람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교육 12시간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 15일 이상 그리고 140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강의를 실시하기 전까지 그 교강사에게 꼭 수료를 하도록 권장해 주시고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훈련 시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시설 장비는 조금 명확합니다. NCS에 지금 편성하시는 광업별인 능력 단위에 이 능력 단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NCS 훈련 기준을 보셔야겠지만요.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ncs.go.kr 국가직능표준 홈페이지에도 해당되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구비했는가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세분류 A 강의실 45제곱미터 이상, 세분류 B 실습실 80제곱미터 이상, 보통 이게 20명 기준인데요. 명확하게 45제곱미터 강의실 있다, 80제곱미터 실습실 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부족하다? 그러면 조건부 판정을 내립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대비 어떤 장비가 몇 명 필요하다, 몇 가지 필요하다, 있다, 없다로 구분됩니다. 예시를 드리자면요. 반죽기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를 구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클래스는 12명이에요. 3, 4, 12, 4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대만 있어요. 그러면 한 대 더 구비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대학에 안내할 겁니다. 지금까지가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교강사, 시설, 장비, 교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과정을 넣으셨던 거고요. 이제 훈련 기관, 우리 기관은 무엇인가? 저희가 앞선에서 대학 인증평가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역량평가는 크게 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2가지는 대학 인증평가를 준용할 거고요. 다만 훈련 역량관리, 훈련 역량 운영, 즉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면평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자체평가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이 보면 훈련 운영 관리라고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 평가 목적이 있습니다. 문항이 있고요. 내용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운영 관리에 우리가 보는 목적은 이거다.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평가를 계획해서 운영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보겠다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할 건데, 그 평가에 대한 항목은 개발에 대한 이해 및 과정의 개발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다. 과정에 대한 산업체 수요조사는 훈련생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 과정 개발 시 산업체 수요라든가 훈련생 요구 분석을 통해서 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 교육 개발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거를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당신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이런 예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에 있고요. 운영관리가 총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보겠다는 건 위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가 문항은 다양한 수요를 통해서 훈련 과정 개발할 수 있는가?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럼 기준은 무엇인가? 계획을 수료하고 있느냐? 시장 조사, 수요 니즈 파악을 했느냐로 볼 거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 밑에 증빙 자료 예시가 있을 겁니다. 보통 훈련 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런 증빙 자료에서 이러한 훈련 문항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했으니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총점에서 저희가 60% 달성 시 승인이 갈 예정입니다. 이제 신규 기간인데요. 신규와 실적이 각각 저희가 보는 문항이 다릅니다.
신규는 이제 평가 문항을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서 과정 개발했느냐, 특성을 고려해서 과정을 운영했느냐,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느냐, 훈련생 초기 상담, 훈련생 관리를 하고 있느냐, 훈련생 특성을 고려해서 취업이나 경력 개발을 지원했느냐, 평가 체계를 갖추어서 훈련생의 성취 수준,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했느냐, 훈련생 모집을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했느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징비자료 예시에서 보통 나타나더라 라고 저희가 판단했으니 대학에서는 그런 자료를 자체평가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 후 필요시에 인터뷰를 통해서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젠 실적입니다. 이 징빙자료 예시가 더 많죠. 보시면 그렇습니다. 실적인 이미 훈련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문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수요 요구 반영해서 개발했느냐, 훈련 전중 후, 실시 전 실시하고 있고 실시 후에 해당되는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서 과정 개선을 하였느냐, 훈련생의 훈련 적응,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지원했느냐를 볼 겁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자체평가 보고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포맷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작성만 하시면 되고요. 그걸 작성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면 그 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전체적인 대학 특화의 훈련 체계였습니다. 그러면 처음 진입하시는 대학은 NCSnet 전산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트를 만들었고요. 물론 사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시면 명확하게 따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항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른쪽 세 가지 표를 먼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CS 확인 강사, 시설 장비 교체, 심사 신청인데요. 즉 어떤 확인 강사나 시설을 전산에 등록하고 그 등록을 통해서 심사를 신청한다라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단의 둘의 실시간의 직종은 밑에 심사평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시스템은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 까시는 프로그램입니다. 밑에 그 두 번째 NCS 확인 강사를 보시면 웹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즉 확인 강사를 등록하는 것은 웹페이지에서 진행하실 거고요. 실시간의 직종 같은 훈련 교강사 확인 시설 장비는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진행하실 겁니다. 저희가 안내드린 그 자료집에 해당되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컴퓨터에 다운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는 설명했다시피 저희는 20회차입니다. 과정 심사에서 공모에 2024년도 20회차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자 정보가 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거나 어떤 훈련 기간에 안내를 할 때 이 담당자로 전화를 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실제 담당자를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일병 카드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자 일반 근로자만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요. 신청 가능수가 10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실업자를 5개 신청했다? 그럼 재직자 5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실업자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총 10개의 재직자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격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 보조 훈련 같은 경우는 아니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CS 직종에 대해서 우리 훈련 과정은 이런 NCS 직종이다 라고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캐코 분류가 있을 겁니다. NCS가 해당되는 스킬, 수행에 초점이 맞게 있다면 캐코는 직무자에 매칭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비슷한 거를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분석 등에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거니까 최대한 비슷한 쪽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훈련 기간과 시간을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향후에 훈련 실시하실 때 약간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 부분은 초안에 계획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수에 따라서 개월수가 나오고 하루에 평균 시간이 나온 다음에 전체 훈련 시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원을 작성하고 훈련비 기준,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기준 단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 승인 훈련비, 이 훈련비를 알아야지 추가 훈련비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작성하셔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정부 훈련비 플러스 추가 훈련비를 하면 1인당 그 훈련생이 해야 될 실시간 추가 훈련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 훈련비 플러스 추가 훈련비가 전체 훈련비겠지만 학생은 추가 훈련비만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병카드제가 정부 훈련비를 지정해 줄 거니까요. 다만 이게 국기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퍼센트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과정 심사 개요인데요. 앞단에 훈련 목표, 수준, 법정 직무 내용, 법정 직무 여부, 그리고 자격증 취득 여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소상히 써주셔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에서 부적합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훈련 편성과 이 내용과의 부합성이 있어야지만 훈련 내용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훈련 목표, 훈련 수준, 자격증 취득 여부, 법정 직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아까 훈련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우리 훈련 시간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훈련 시간은 NCS에 있는 시간을 저희가 전산에 매칭해 놓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팝업이 떠서 여러분 NCS 이상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주의하세요라고 팝업이 뜹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다만 비슷한 거를 계속 중첩해서 편성하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율 편성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드리는데요. 자율 편성도 NCS 훈련 기준 적용입니다. 적용으로 얘를 누르시고 NCS 편성 비율에서 0초가 40% 미만을 체크해 주시면 NCS 자율 편성 훈련이 됩니다. 그 외에는 NCS 기준 적용, 그리고 아니어는 NCS를 적용하지 않는 과정입니다. 보통 법정 훈련 같은 경우에 많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선별적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저희 전사는 동일한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교과목 같은 걸 클릭하면 NCS 코드나 혹은 등록된 것들이 나오고요. 그 등록된 것들을 클릭하면 그 다음 것들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추가 선택해서 교과목을 추가하고요. 소양교과나 필요한 NC교과를 선택합니다. 그 모르겠다면 NCS를 직종을 또다시 선택하시고 혹은 찾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편성 시간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강사를 배정합니다. 그 다음에 삭제는 역순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하시다 보면 순서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NCS 효양교과, NCS 전교과 반복됩니다. 동일하게 검색하고 클릭하고 내용 쓰고 시간 산정하고 저장,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편성 시간 합계는 자동으로 예상되고요. 능력 단위는 150%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전산에 자동으로 잡혀 있으니 실수로 내가 150장 이상 편성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팝업으로 더 많이 하셨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안내가 나갑니다. 근로자 개인에는 따로 설명드린 이유는 능력 단위 요소 때문입니다. 능력 단위 하위 단계인데요. 능력 단위 요소는 동일하게 해당되는 교과목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를 상정하시고 편성 시간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수행 중고 조정 여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아까 능력 단위 요소 그리고 수행 중고가 있다고 했을 거예요. 이 수행 중고가 능력 단위 요소에 적게는 4개, 많게는 12개 정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근로자 개인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을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못할 것 같아, 이것만 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쪽에 이렇게 수행중고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여 적정한 훈련이다 아니다를 가름하여 해당되는 훈련 과정을 심사하게 됩니다. 앞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BNCS 교과, 이 BNCS 교과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바로 이 단원 입력과 세부 내용 입력입니다. NCS에는 필요한 어떤 수행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할 때 쌀 씻기라면 세부 내용에 어떻게 씻겠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어떤 것으로 씻겠다,
몇 분에 걸쳐 씻겠다 등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NCS 교과는 좀 명확한데요. 이 BNCS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에서 설명을 자세히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드렸지만 저희를 알도록, 훈련 내용을 알도록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편성을 의무로 하는 훈련과 의무가 아니고 권장인 훈련이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주시고 8시간 이내에 이상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교과목을 보면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교과목 구성을 한 다음에 안전보건교육으로 편성해 주시면 되고 훈련 교강사는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교육 전문가가 해주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BNCS 교과는 단어 입력하고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고요. 이 이수 체계도 및 교과 편성 연계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NCS는 일종의 테트리스처럼 어떤 걸 맞추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 피스를 맞추다 보니 이 전체 피스가 어떻게 생겼지를 궁금해하시고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수체계도 교과 편성표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린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 이거 빠져있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고 꼭 빠뜨린 거 없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 방법과 평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교과에 맞는 방법, 교과의 목표에 맞는 평가 방법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 13개의 평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실은 12개고 기타가 하나일 건데요. 혼합훈련이라고, 혼합 방법, 혼합 평가가 있습니다. 혼합이라고 하면 저희가 모릅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에 혼합은 강의법이랑 실습이 섞여 있는 거다. 아니다. 목표 지향형과 전시형이 섞여 있는 거야. 포트폴리오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그 교강사와 이제 시설 부분이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오른쪽에 이 플로피 디스크를 열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이 적정해야 돼요. 즉 시설을 열었는데 대학 강의실이 아니라 대학 전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조건 판정 나올 겁니다. 명확하게 그 강의실의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장비에 이제 컴퓨터가 조금 많이 문제가 됩니다. 해당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양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조건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경우도 해당되는 목차, 아까 말씀드렸던 표지와 목차가 꼭 나와 있어야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서약서가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책임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있다면 향후 앞에 준법성 평가에서 평가 문제를 받겠다라는 내용을 서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은 조건부가 될 수 있는 내용은 교재, 시설, 장비, 교강사, 교사 방법, 평가 방법, 정원이 있고요. 불가한 항목은 과정명, 목표, 내용, 훈련비, 기준 등입니다. 전체적인 저희 대학 특화 심사의 체계도입니다. 기본 평가에서 준법성 볼 거고요. 과정 경신에서 사전 심사, 직종의 NCS 직종 적정한가, 기본 요건,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나 장비 해당 내용들이 막 적정한가, 신청 제한 분야, 고용부가 지원하기에 적정한 훈련인가, 이 모든 게 충족되면 그 다음 편성 요건, 훈련 내용이 적정한가, 목표와 훈련 과정 내용이 막 적정한가, 시설, 장비, 교강사가 적정한가로 진행됩니다. 그 뒤에 역량평가로 넘어가서요.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확하게 냈느냐, 그리고 해당되는 서면평가 점수가 60% 이상인가, 이 8개 과정이 모두 통과된 경우 과정이 적합되어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아는 내용은 동일하게 앞에는 선정했던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